네, 이번 시간에는 그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그 신입생들이 교과 내용 체계를 이제 어떤 과목을 좀 배울 것인가. 그리고 또 진로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그 진로가 어떻게 과목이랑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좀 그런 부분들을 그 진로에 관한 그 학업 설계 또 이제 그런 그 교과 과정이 이제 학생 스스로가 그 학점제의 이제 그 학사 제도를 이제 그 잘 따라서 수업을 잘 짜고 또 공통 과목과 이제 그 진로 과목을 어떻게 잘 연계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어 이 교과 과목이 있죠. 생활기록부에 이제 교과 과목에 이제 그 500자를 쓸 것인데 그 부분을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공통 과목에 있는 교과 국어를 이제 선택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제 고전 문학 감상 또 뭐 현대 문학에 대해서 이제 그 국어는 이제 문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문학 개론, 문학의 매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또 심화적으로 들어가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전문 교과 외에 이제 창작이라든지 소설을 창작, 그 다음에 극 창작,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이것이 직업으로 연결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시인이 있고 소설가, 극작가, 그리고 이제 방송 작가,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작가, 평론가, 그다음에 번역가,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이제 언론인, 그다음에 이제 방송 프로듀서, 그다음에 출판물 편집자, 그다음에 카피라이터 등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문과라고 하는 그 세 개의 여러 가지 어문 계열 모든 이제 그 직종들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방송 매체 대중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런 직종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독서의 부분이 이제 그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읽기 영역을 또 심화하는 부분이 있죠. 그 심화되고 확장된 부분의 독서 능력과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글들을 이제 폭넓게 읽고 또 삶에 대한 풍부하게 하는 그런 과목인 거죠. 이제 문학과 이제 독서의 양들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 독서의 양을 기르고 독서의 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수능에 있는 언어 영역 자체가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일단은 진로 과목을 조금 더 보면은 심화 국어, 그 다음에 고전 읽기 부분이 있고 또 관련 직종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이제 교사, 아까 말씀드렸던 또 작가와 평론가, 그다음에 사서, 그다음에 번역가, 독서 지도사, 독서 치료사, 문헌학자, 그다음에 출판물 편집자 등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금 2028년부터는 이제 화법과 작문이 또 있는데요.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작문이 아니라 이제 이게 그 언어 매체가 언어가 같이 이제 통합을 이루어지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 지금의 중3이죠. 이제 고1로 올라가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화법과 작문은 국어의 듣기 말하기, 영역과 쓰기 이 영역을 이제 심화 확장한 과목으로 다양한 주제를 갖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 그리고 이제 그 화법과 작문 문과생들이 택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여기 또 있죠. 그리고 이제 언어와 매체는 이제 이과 학생들이 많이 택했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직업군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상담사라든지 아나운서, 그다음에 기자, 그다음에 프로듀서, 작가, 통역, 번역, 그다음에 평론가, 국어교사, 카피라이터.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제 법조인, 근데 외교관, 언어치료사, 그 다음에 국어교사, 초등교사, 작가, 평론가, 언어치료사 했던 부분들 거의 동일합니다. 방송과 어학 관련을 필요하는 그런 직종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수능 필수 과목들 봤을 때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 문해 창작 입문, 문학개론, 문학론, 문학매체, 고전 문학 감상 이렇게 해서 이제 직업군이 문과는 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대에 지금 이제 원하는 직업군들이 상당히 지금 현존에 있는 직업보다도 더 많아지고 융합적인 요소가 더 크다. 또한 이제 IT 요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제 변화할 수 있고 또 직업군 또한 본인 스스로가 또 이제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수학 부분 보겠습니다. 수학 교과는 이제 수학 수일을 봤을 때 내용들은 이제 뭐 로그 함수가 나오고 뭐 삼각함수 수열 이런 부분이 나왔죠. 이제 관련 과목에서는 이제 공통 과목인 수학을 이수한 다음에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등차 수열과 등비, 그 다음에 이게 수열의 합, 그 수학적 균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습니다. 이제 관련 직종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학은 수학자가 있고, 근데 수학 및 통계 연구원, 자연계열 교수, 그 다음에 수학 교사,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 그 다음에 정보 보안 전문가,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보험 계리사,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는 이제 저 미래 이제 예체능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수학의 이제 이공계 쪽에 있는 직종들은 그야말로 이제 IT 관련 직종들이 많고 또 이제 국가가 또 교육부가 또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AI 관련 직종이 또 많을 수 있겠죠. 반도체부터 해서 또 반도체 학과가 또 이제 서울대에서 또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있겠죠. 조금 더 파고들면은 이제 자연계열에서 이제 그 로봇 공학자가 있고 항공 우주 기술자, 그다음에 소리 공학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지금 상당히 또 부족한 상황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직업군에서는 필요로 합니다. 보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AI 관련 직종은 더 생겨날 수 있고요. 이것이 또 바이오 쪽이나 의학 계열에 있는 연관된 그런 그 IT 관련 그런 직종들은 계속 이제 융합하면서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지금 진료에 관한 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기본적인 그런 직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과의 과목이 직종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 또 그런 부분들을 서칭해 나가면서 직업군을 택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과목의 연관성을 계속 세부 이제 세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해서 이제 행특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잘 보여지는 모습들이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직종에 관해서 한번 그 이제 과목과 연관성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